안녕하세요. 재테크일른 준쌤입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국토부에게 집값 안정에 명운을 걸어달라고 하셨습니다. 명운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초인간적인 힘 또는 그것에 의하여 이미 정하여져 있는 목숨이나 처지, 앞으로의 생사나 존망에 관한 처지, 결국 목숨을 걸어라 라는 말인데, 집값 안정이 없다면 국토부를 없앨 수도 있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차기 대선은 내년으로 다가왔고, 당장 올 8월에는 여야 대권 후보들이 너도 나도 출마 선언을 할 겁니다. 아마도 집값 안정은 차기 정권의 몫으로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동아일보 기사를 잠시 보자면, 대통령께서 16일 국토부 업무 보고에서 이사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는데 부처의 명운을 걸어주길 바란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의 안정을 결과로 실현해내지 못하면 국민들로부터 성과를 인정받기 어렵다 라고도 하셨죠. 네? 그런데 이미 임기 4년 동안 냈던 부동산 대책들이 하나같이 단 한 번도 인정받은 적이 없는데요. 결국 전국에 83만 6천여 채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하는 이사 대책에도 주택시장 불안이 이어지자 국토부를 압박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라는 게 기사의 요지입니다. 그런데 이사 부동산 대책은 단기적 실효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연내 공공재개발, 재건축 선도사업 7천여 채를 선정한다고 하며 지분 적립형, 이익 공유형, 환매 조건부 등 방식으로 계약자의 초기 부담 감소, 이렇게 국토부에서 대통령께 업무 보고를 하였는데, 단기적으로 집값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그 내용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국토부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가 부동산 정책이라 하셨지만, 정작 아파트가 빵이 아니라는 전 국토부 장관의 명언처럼 단기적으로 공급을 늘릴 수 없다면 규제 완화만이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오늘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사 부동산 대책 이후 2주 연속 상승세 둔화, 이사 부동산 대책에 따른 관망세, 이런 기사들을 좀 보셨을 거예요. 부동산원은 이사 대책의 영향에 따른 결과라면서도 설 연휴가 맞물린 관망세 전환으로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에만 32만 원을 공급하겠다는 이사 대책이 발표된 이후 매수 문의가 감소하면서 관망세가 나타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라며, 명절 연휴 등의 영향으로 매수세 위축까지 맞물리며 상승폭이 축소되고 정비사업 영향 단지 위주로 상승세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매수 문의는 원래 겨울철에 잠잠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역사적 통계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국토부가 조사하는 그 문의 전화, 명절에 누가 전화를 받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매매든 전세든 봄, 가을철에 구하고 거주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봄, 가을 시기에 맞춰 전입신고나 소유권 이전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처럼 계절적 특징인 거래량 감소를 이사 부동산 대책에 끼워 맞추는 건 정말 억지라 생각이 들고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오비일하게 해당조차 되지 않는 아주 부끄러운 언행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사 대책이 그렇게나 파격적이고 특단적이면 나오자마자 하락하기 시작해야지, 상승폭이 둔화된다는 표현은 겨울철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상승하고 있다는 의미잖아요. 마치 집값이 안정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억지 논리에 끼워 맞추는 것만 같아 저는 정말 속이 미친 듯이 답답합니다. 19일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집값 상승세 주춤하다고요. 현장선 매수자 대기 넘쳐났다. 이사 부동산 대책 이후 집값 상승세가 주춤하다고요? 여전히 매수 희망자들이 넘쳐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서울 강남구 유공인 대표, 한국 경제는 실거래가 통계에는 성사되지 않은 매매가는 잡히지 않다 보니 시장의 현황과는 다르게 착시가 생긴다는 분석이라고 기사를 냈습니다. 여러분, 저는 주요 입지의 아파트들의 실거래가를 주기적으로 알람 설정으로 받아보고 있습니다. 호갱노노 실거래가 알람 설정을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으니 알아보시고요. 서울 강북 대장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가 있는 아현동 일대에는 계속해서 신고가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강남은 당연하고요. 서울 부동산에서 떨어진다는 시그널은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기사에서 강남, 잠실, 마포 등 인기 주거 지역은 물론 서울 외곽까지 매도 물건 자체가 귀해지면서 몇 주 새 매매가가 수천에서 최대 2억까지 폭등했다. 마포구 K공인 대표는
여전히 매수 대기자들이 많아 수페이지가 넘을 정도로 이름을 남기고 갔다며 매물이 나오기만 하면 집을 볼 겨를도 없이 바로 나가지만 어지간해서 물건이 잘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러분, 마포구 K 공인대표가 말한 것이 바로 현 시장의 상황입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현 정권 들어설 무렵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서울에서 6억대 아파트를 샀는데 실거주한 1주택자인 이분께서 2021년 2월에 15억에 매도를 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전체 양도차익 9억에서 비과세가 되는 양도차익은 5억 4천이며 과세 대상 양도차익은 3억 6천입니다. 여기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8% 적용해 기본공제 250만원 그리고 누진공제를 제하게 된다면 1억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럼 이분이 양도 후 보유 현금은 15억이 아닌 14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14억은 과거 아파트를 매수했을 당시 그에게 대출이 단 한 푼도 없거나 다 갚아야지만 생기는 금액인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대출을 끼고 매매하는 거래가 많기 때문에 6억에 사서 15억에 팔았다 하더라도 14억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적다는 것은 사실이죠. 이분께서 15억에 파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목적은 신축에 가기 위해서 또는 상급지로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동일 평수 대비해서 신축이나 상급지는 당연히 본인이 보유했던 15억짜리 아파트보다 가격이 높기 때문에 17억에서 18억 정도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본인이 갖고 있는 순자산은 14억이니 3억에서 4억이 추가로 필요하게 됩니다. 물론 과거에는 상급지 갈아타기가 용이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15억 이상부터는 대출이 전면 통제되기 때문에 웬만큼 현금이 있지 않고서는 평범한 사람이 상급지 갈아타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규제는 거래 감소를 이끌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지금 보유 중인 서울 아파트를 파시겠습니까? 광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팔면 미친 거죠. 팔아서는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죠. 물론 집에 돈이 많아서 세금 낼 거 내고 내 현금을 더해서 내가 원하는 아파트 쉽게 사면 되지만 그렇지 못한 집 한 채가 전부인 중산층이 상당히 많다는 점, 이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집값이 떨어지기 위해서라면 거래량을 높여야 합니다. 거래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축 공급을 잔뜩 늘리거나 규제 완화를 통해 집을 사고자 하는 수요와 팔고자 하는 매물을 동시에 늘려야 합니다. 그러니 정신 차리세요. 오늘 이야기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